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이 103기의 샤헤드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타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위치한 드니프로 페트로브스크주 파블로흐라드에서는 아파트에 드론이 떨어져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76세 노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러시아의 공격, 특히 민간인 구역에 대한 미사일 포격 행위는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낳고 있죠. 과연 이렇게 해서 휴전이 될 수 있겠는가? 우크라이나군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총사령관 시르스키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5월 2일 우크라이나군이 4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으로부터 115개 지역을 탈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적극적인 방어 전술을 사용한다. 이런 활동 덕분에 우리 군인들은 한 달 만에 총 115개의 진지를 탈환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임무는 주로 수미 지역, 쿠르스크, 포크롭스크, 노보파블립스크 등 위협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격전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시르스키 사령관은 포병, 항공, 무인 항공기의 지속적인 성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4월 딥 스트라이크, 장거리 무인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러시아 내 크라스노다르 등 62개의 목표물을 타격해서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침략자 러시아의 군산 복합체를 약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뉴스데스크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4월 드론으로 러시아 목표물 8만 3천 개를 파괴했고 3월 대비 6%의 피해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성비 높은 바로 이 드론을 공격 무기로 활용하는 전술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스키 말 가운데 오늘날의 첨단 전쟁은 끊임없는 전진과 더 큰 효율성, 즉 드론 분야에서의 노력 확대를 요구한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드론 부대 사령관들과 정기적으로 원례회를 열어서 개선 사항을 조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요즘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 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조종 자폭 드론이 양측 병사들의 악몽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파 방해가 통하지 않는 데다 기존 무선 드론과 달리 초저공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서 미리 드론을 알아채고 막아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 실처럼 가느다란 광 케이블이 놓여있는 모습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18-24 동원 프로젝트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원령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연령을 낮췄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비전투 부대에서 전투 부대로 군인을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 아미 플러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3만 500명의 군인이 전투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미 플러스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군사 관련 모든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하는 그런 앱이죠.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다.
그런 얘기인데요. 시리스키 사령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군 내 범죄가 2024년 대비해서 43%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죠. 이분이 25일 러시아 크레므린궁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3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키릴 드미트리예프 해외투자 경제협력 특사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고 하는데요. 종전도 종전이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차후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26일 바티칸에서 만났죠. 여기서 테이블 없이 의자에 앉은 채 한 15분 정도의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첫 성과를 얻어냅니다. 광물거래 서명이죠. 4월 30일 공식적으로 광물거래 서명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회담의 출발점으로 무조건 돌아가자 이렇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푸틴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회담에서 광물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와 워싱턴 양측 모두에게 동등한 협정 조건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내용을 개정했고 이 협정에 따라서 미래의 채굴 또 이와 관련한 처리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공동 투자 펀드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국내 생산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으로 평등한 협정이 체결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 관행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졌다. 라고 하면서 키이우 인디펜던트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과 관련해서 5월 1일 뉴스네이션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500억 달러 아니 거의 그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현금과 군사장비를 합쳐서 3,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해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질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히토류 등 특정 광물과 재료를 이 협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앞으로 확보하게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3,500억. 네, 이게 어떻게 해서 3,500억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거죠. 공짜는 없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입니다. 종전 협상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부통령 J.D. 벤스죠. 이 벤스 부통령은 4월 30일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현재 협상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이 벤스 부통령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는 양국이 평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재에 나선 미국의 좀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평화회담 단계로 양국이 먼저 평화를 제안해야 한다. 이게 안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나선 게 아닙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 그저 평화 중재를 위한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뭐 하나 이루어진 가시적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우리는 지금 평화 제안을 발표했고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당사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구름 잡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양측 모두 공식 평화 제안을 제출했으며 러시아가 원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실제로 평화 제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은 미국 대통령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벤스 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건 곧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라고도 볼 수 있죠. 요약하면 제안 단계를 지나서 평화를 위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일단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는 트럼프 다짐은 100일로 수정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일, 네, 100일이면 뭔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알려지지 않은 물밑 협상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100일이 아니라 1000일도 모자랄 게 아닐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전쟁의 휴전은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